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간략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이제 우리가 HIV는, 그죠? 이 바이러스는, 그죠? 이 세포막에 요게 이런 식으로, 그죠?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데, 이 유전 정보는 RNA라는 유전 정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포막을 세포막에 둘러싸여서 RNA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포막에 이와 같이 표면에 이런 단백질들이 존재를 하는데, 내가 이 단백질의 이름을 GP120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RNA에서 나중에 DNA를 합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기계 장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우리가 역전사 효소라는, 그죠? 이 이제 기계 장치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요게 우리가 HIV라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구조예요. 그죠? 자, 이 바이러스가 혈액을 돌아다니다가 우리가 면역세포, 오로지 면역세포만 공격을 한다고 했어요. 왜? 면역세포만이 여기서 대한 수용체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수용체. 우리가 그 수용체 이름은 그냥 외우자고 그랬어요. CD4라는, 그죠? 이 수용체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제가, 그죠? 우리가 블럭 두 개가 맞물어 뜨듯이 자물쇠 열쇠 관계처럼 이와 같이, 그죠? 우리가 정확하게 열쇠 자물쇠 관계로 맞아 떨어져야지만이, 그죠? 요 HIV가 면역세포에 정확하게 껴 붙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이 HIV가 착륙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는 생략을 했지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RNA라는, 그죠? 유전 정보가 HIV를 만들기 위한, 그죠? HIV를 만들기 위한 RNA라는 유전 정보가 세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이 RNA라는 유전 정보는, 그죠? 우리가 이제 유전 정보가 두 개로 구성되는데 DNA라는 유전 정보로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바뀐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DNA라는 유전 정보는 여기서 이제 자기 스스로가 계속 복제를 해가지고 뭐 DNA 숫자를 많이 늘리고 그 중에 또 일부분이 또 RNA로 만들어지겠죠? 자, 이 RNA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 그죠? 바이럴, 그죠? 프로틴,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단백질들. 예를 들면은 뭐가 되겠어요? 여기서도 이제 뭐 요것에 대한 RNA는 그대로 이제 존재를 하니까 요 RNA하고 플러스 역전사 요소. 그죠? 역전사 요소. 여기서 플러스 GP120이라는, 그죠? 요런 것들을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세 개밖에 안 썼지만은 굉장히 많은 종류의, 그죠? HIV를 만들기 위한 여러 종류의 단백질들이 자가조립이에요. 자가조립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얘네들끼리 놔두면은 저절로, 그죠? 이와 같이 HIV라는, 그죠? 입자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가조립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세포막을 뚫고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이제 HIV, 그죠? 입자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한 마리가 들어왔지만 실제로 이 생활사를 거치면서 한 마리가 1000마리가 되고, 그죠? 뭐, 10,000마리가 되고, 100,000 마리가, 100만 마리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한 마리가 침공하면은 세포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 자원, 그죠? 뭐, 세포에 있는 모든 자원을 깡그리 다 이용해서 이와 같이 HIV라는, 그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명의 중심 원리는 센트럴 도구마라는 거는 DNA라는 유전 정보가 있는데, 그죠? 이 유전 정보는 항상 우리가 이제 인간에서 보면은 RNA라는 이제 뭐 임시적인 유전 정보로 전달이 되고, 여기로부터 단백질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죠. 요거 단백질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우리가 몸을 만들기 위한 기계 부속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장치, 그죠? 부속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기에는 이제 뭐 이렇게 예를 들면은 뭐 항체도 있고, 효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우리가 인간을 만들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하면은, 부속 장치라고 생각하면 이게 단백질이 뭐라는 걸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 이 DNA라는 것은, DNA는 제가 화학식은 안 쓰겠어요. 화학식은. 단지 4개의 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요거는 지금 이게 만약 영어책이라 하면은 알파벳이 몇 개 있는 거죠? 24자로 만들어져 있죠. 그죠? 알파벳 24자로 만드는데 24자의 여러 가지 컨비네이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메시지를 얘한테 주고 있죠.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죠? DNA라는 것은 네 가지 문자. 그죠? 네 가지 문자. 그 네 가지 문자는 A, C, G, T라는, 그죠?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지금 컴퓨터는 몇 가지 문자로 되어 있죠? 두 개죠. 두 개. 0하고 1이라는, 그죠? 요 두 가지 기호만 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네 개의, 그죠? 네 개의 기호를 가지고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ACGT가 어떤 배열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 ACGT가 뭐 모이면 이게 단어가 될 수 있고, 단어가 문장이 되고, 문장이, 그죠? 페이지가 되고, 페이지가 책이 되고, 책이 모이면 도서관이 되고, 그죠? 도서관이 모이면 우리 전체 인류의 문명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네 개의 문자를 가지고 우리가 인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정보를 여기다 다 담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지금 현재 종이에 불과하죠. 맞아요? 이것이 지금 도서관이 아니죠. 우리 문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다시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은 이게 만약에 청사진이라고 하면은 이 청사진대로, 그죠? 청사진대로 따라가지고 우리가 벽돌을 가지고 집을 지어야 되죠. 그죠?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요거를 이제 청사진이라고 합시다. 청사진. 건물 청사진. 그죠? 건물을 짓는 청사진이라고 합시다. 요거는 지금 도서관에 딱 한 장 있어. 도서관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청사진을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누구한테 줘야 될 거 아니야? 뭐 전기 담당하는 사람들도 줘야 되고, 그죠? 이렇게 여러 가지, 그죠? 건물의 모양을 짓기 위해서 필요하고, 그죠?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한테 이 청사진을 제시를 해가지고, 요 청사진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문도 만들고, 그죠? 지붕도 만들고, 여기 뭐 이렇게 전기시설도 만들고, 수도시설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청사진에서 요 청사진을 우리가 복사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지, 그죠?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뭐예요? 요 부속 장치를 통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죠? 부속 장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청사진을 복사하는 과정에서는 이 한 단계를 거쳐요. 이것도 또 다른 청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사판 청사진. 근데 이 복사판 청사진은, 그죠? 똑같이 A, C, G, T 문자가 아니라 A, C, G, U라는 문자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T 대신에, 단지 T 대신에 U라는 문자로 변형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네 개의, 그죠? 기호를 가지고 가는 건 똑같아요. 그죠? 단지 DNA는 T라는 문자를 갖고 있고, RNA는 U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DNA 이 청사진에, 그죠?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복사를 할 때 이 청사진을 100% 적응학성을 가지고 요 청사진을, 그죠? 우리가 기술자한테 넘겨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 청사진을 넘기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류가 생기면은 건물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죠. 원래대의 모양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원본의 청사진을 우리가 항상 100% 정확성을 가지고 이쪽으로 옮겨줘야 돼요. 맞습니까?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DNA에서 RNA 단백질로 넘어갈 때도 DNA에 있는 이 네 개의 문자로 갖고 있는 정보가 추후에 틀림도 없이 100% 다 RNA라는 정보로 넘어가야 돼요. 맞죠? 그래야지 그러면 이제 이 RNA 정보에는 예를 들면 요거는 어떤 정보는 문을 만드는 정보고, 어떤 정보는 전등을 만드는 정보고, 어떤 저기 슬라이드를 만드는 정보고, 그러겠죠? 근데 여기 넘어가는 과정에서 만약에 뭐 약간의 실수가 있으면은 문을 만드는 정보가 약간 좀 이상해지겠죠? 그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문의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가 유전 정보는, 우리가 생명체에서 유전 정보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100%의, 그죠? 100%의 정확성을 가지고 accuracy, 그죠? 100%의 정확성을 가지고 넘겨줘야 될 거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생명체에서는 어떤지를 보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해하셨죠? 제가 이거를 고안하기 위해서 이 문과대 학생들은, 사실 이과대 학생들한테 이건 껌값이죠. 이런 거 이해하는 거는. 그죠? 근데 문과대 학생들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이제 이와 같이 제가
그 에너지 기법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제 여기에서는 이 HIV는 RNA라는 그러니까 저 유전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한번 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가 이거를 역전사라고 그랬어요. 자, 역전사 역시 역전사를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RNA에서 DNA로 넘어갈 때 우리가 복사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복사기. 그죠? 복사하는 거예요, 복사. 그죠? 제 이름을 이거를 그냥 역전사 복사기라고 그럴게요. 그죠? 역전사 복사기. 그러면은 요 ACGU에 그죠? 서로 다른 문자의 배열을 갖고 있는 요 책을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ACGT에 그죠? 문자로 다시 전환시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정보하고 여기 있는 정보는 똑같은 정보예요. 그 다음에 DNA로 전환한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교속에서 만들면 책이 한 권이 되고, 인쇄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인쇄 공장 가가지고 한 권을 10만 권, 20만 권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 DNA에는 뭐가 있냐? DNA는 이 건물을 만드는데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모든 정보를. 자, 예를 들면은 DNA 요 정보에는 문을 만드는 정보도 갖고 있죠? 그죠? 전구를 만드는 정보 갖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뭐예요? 역전사 복사기를 만드는 정보도 요 안에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죠? 역전사 효소인데 원래 제가 복사기라고 할 거예요. 복사기도 만드는 정보도 여기에 그대로 있어야 돼요. 맞죠? 자, 그러면 역전사 효소로 다시 갑시다. 여기서 이제 역전사를 가는데, 자, 이 역전사 효소는, 역전사 이 복사기는 결국은 A라는 문자, C라는 문자,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G라는 문자, T라는 문자를 가지고, 그죠? RNA에서 DNA로 넘길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니까 이 역전사 효소, 역전사 복사기는 정확하게 A, C, G, T를 여기서 읽은 것을 그대로 가가지고 여기다가 그대로 또 따라서 그대로 흉내를 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역전사 효소는, 다시 말해서 역전사 효소는 T라는 문자를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T라는 문자를 인지를 해가지고 T라는 문자를 물어가지고 새로운 DNA, 새로운 DNA에다가 넘겨줘야 되죠. 맞죠? 자, 그런데 이 HIV는, 이 역전사 효소는 100% 정확성을 갖고 있어요? 아니에요. 실수를 해요. 얼마큼 실수를 빨리 한다고 그랬지? 1000번의 문자를 한 번 읽을 때마다 한 번씩 실수를 해. 그죠? 그러니까 자, 제가 지금 이 RNA, 요 RNA 일부분이 예를 들면은 이 역전사 복사기를 만드는 이제 정보라고 그래요. 그죠? 요 부분에 이제 예를 들면은 요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부분이 그죠? 역전사 복사기를 만드는 정보 부분인데, 이제 이 역전사 복사기를 이용해서 요걸 그대로 DNA로 넘겨야 되는데 뭐 한다고 그랬지? 실수를 한다고 그랬지? 실수를 해가지고 1000번에 한 번씩 문자가 달라져. 그죠? 문자가 달라져. 그죠? 문자가 달라지면은, 자, 우리가 여기에서 갖고 있는 정보, 이게 역전사 복사기를 만들 때 이 정보하고 이 정보가 지금 같은 정보야, 다른 정보야? 다른 정보죠. 역전사 복사기의 모양이 살짝 바뀌겠죠? 맞아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역전사 복사기는 지금 이제 이게 뭐 많이 굉장히 가동이 잘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굉장히 강한 T, 그러니까 물론 이제 A, C, G, T하고 전부 다 하겠지만 T하고도 굉장히 강한 친화력을 가지고 있어. T를 아주 잘 인식을 해. 그런데 이러다가 실수를 좀 하다가 보니까 어느 부분에 실수가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요 부분에서 이제 요거 거치면서 이렇게 거치면서 새로운 역전사 복사기를 만들어내겠죠. 효소를. 그렇죠? 근데 이 역전사 복사기하고 요 역전사 복사기는 지금 같은 놈이야, 다른 놈이야? 약간 다르지? 약간 다른데 얘는 T하고 무진장 친한 놈인데 얘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요 T하고 모양이 비슷한 놈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아지도타이미딘. 요거 아지도타이미딘이 붙으면은 이 뒤쪽에 더 이상 DNA가 못 붙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요게 못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아지도타이민을 그래서 맨 처음에 처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요거 바이러스 DNA가 못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HIV를 치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요거를 좀 시간이 지나니까 한 뭐 6개월, 1년 지나니까 이 아지도타이미딘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죠? 이 T, 요 문자가 있는, 요 별 T 문자가 있는 상황에서도 이게 다시 합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자, 이어서는 이 미스터리는 어디에 있냐면은 역전사 요소가 실수를 한 데 있는 거예요. 역전사 실수를 하게 되면은 자, 이 역전사 실수를 하면은 이제 많은 경우에는 자기 원래 요거가 똑같은 놈의 똑같은 역전사 효소의 그 부품을 만들어낼 거야. 근데 때때로 어떤 놈은 실수해가지고 요게 나오죠. 모양이 다른 놈이 나오지. 이 모양이 다른 놈은 T하고 물론 강한 친화력을 갖고 있어요. 자, 아까 내가 보였죠? 이 역전사소는 지금 요거하고도 아지도타이민들하고도 강한 친화력을 갖고 있죠. 모양이 살짝 바뀌어가지고 요것은 이거하고 더 이상 결합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정리는 뭐냐면은 요거 이해하는데 문과 학생들 상당히 이제 쉽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지만은 자, 다시 우리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그죠? 유전 정보의 흐름이 100% 정확성을 가지고 있다 없다? 그렇지 않다. 유전 정보가 흘러가면서 이 기계 장치들이 실수를 조금씩 한다. 그죠? 실수를 하면은 그러면은 원판과 그죠? 복사판의 유전 정보의 차이가 날 수 있고 복사판에서 나오는 기계 부품 간에 그죠? 부품 간에 동일한 기계 부품이 아니죠. 복사판이 다르니까 서로 약간 기능이 다르거나 그죠? 약간 기능이 떨어지거나 혹은 엉뚱한 기능을 갖고 있는 새로운 그죠? 기계 부속품이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있다. 맞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 이렇게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 역전사 복사기라는 놈은 원래는 T하고 그죠? 이렇게 생긴 놈하고 둘 다 구별을 해가지고 요 T에 대해서 강한 친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 T가 요게 있는 놈은 있으면은 DNA가 더 이상 합성이 안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역전사 효소는 요거하고 더 이상 결합을 못하죠. 그죠?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있는 요 HIV 어디 갔어요? HIV는 요 이제 역전사 효소가 요렇게 간 거죠. 이렇게 요거를 갖고 있는 역전사 효소는 다시 이 안에 세포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T하고 결합을 해야 하나요? 못하죠. 그러면 이 아지도타이미딘이 있는 상황에서 얘네들이 서바이벌, 생존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것이 뭐냐면은 생명체는 끊임없이 자기 유전 정보가 변화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 이 하찮은 HIV도 우리 몸속에 아지도타이민이라는 물질을 처리를 하게 되면은 그 상황에서, 그죠?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때요? 유전 정보의 약간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아지도타이민이 더 이상 결합하지 못하는 역전사 효소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아지도타이민에 대해서 저항성을 가지게 되는 HIV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매우 어려운 이야기인가? 다시 말해서 여기 이 강의의 주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요 DNA를 합성하는 과정에서 그죠? DNA에서 RNA를 넘기는 과정에서 혹은 RNA에서 DNA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유전 정보가 흘러갈 때 정확하게 항상 100% 정확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다.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DNA를 복제하는 과정에서도 실수를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그 실수의 확률이 이거보다는 훨씬 적겠죠. 실수를 하면 유전 정보가 약간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유전 정보가 달라지게 되면은 어떠한 특정한 기계 장치에 변형이 일어나겠죠. 그 변형은 생명체의 생존에 해가 될 수도 있고 생명체 생존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지금 역전사 효소에서 유전 전환과 변화했다는 건 뭐죠? 이 HIV 입장에서는 이 생존에 도움이 된 거죠. 맞습니까? 하지만 우리 인간의 면역세포 입장에서는 도움이 된 거야? 해가 된 거예요. 자, 이 HIV DNA 유전 정보가 여러분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좀 목격하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지도타이미드는 우리가 이제 과학자들이 바이러스의 이 증폭 과정을 다 이해해가지고 아주 훌륭한 약을 개발을 했어. 이와 같은, 그죠? 아지도타이미드라는 약을 개발을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실패한 이유는 뭐 때문에 실패한 거야? DNA의 유전 정보가 변하기 때문에. 자, 특히
특히 이제 여러분이 이제 감기 바이러스, 플루 바이러스, 그죠? 여기에 좀 이게 표면 단백질들이 이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그죠? 사실 이제 우리가, 요 이제 표면 단백질을 우리가 항체를 가지고, 항체가 만약에 이게 항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 항체로 이렇게 둘러싸게 되면 이게 표면 단백질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하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서 이 표면 단백질 기능을 못 하게 하면은 요거를 이제 예를 들면요, 요거를 내가 항체를 만들어 가지고 요렇게 GP120에 대해서 항체를 만들어 가지고 둘러싸게 했어.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이노마 이거 항체를 넣으면은 요노마는 이 CD4하고 만날 수 있어 없어? 못 만나죠. 못 만나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GP120에 대한 항체, 백신을 만드는 거야. 백신을 만들면은 요걸 봉쇄를 해버리니까 면역세포를 공격을 못 할 거야. 맞죠? 아주 논리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기나 플루 바이러스가 항상 이렇게 표면 단백질에 있는 요 항체를 개발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항상 우리는 실패를 하죠. 왜? GP120에 대한 유전 정보가 아까 이와 같은 과정에서 또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대부분은 GP120이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 과정에서 나오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게 이제 GP120에 대한 이제 그 부속품이야. 이게 단백질 부속품이야. 그죠? 원래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 근데 이렇게 가면서 어떻게 되죠? 모양의 변형이 일어나겠지. 모양이 변형이 일어나면은 예를 들면 내가 극단적으로 하면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요거하고 결합할 수 있어 없어? 안 되죠. 그럼 요 항체 결합 못 하죠. 요 GP120, 세모의 GP120을 갖고 있는 놈은 항체의 공격부터 회피해가지고 또 우리 몸에서 마구 살아날 수가 있죠. 바이러스는 이와 같이 끊임없이 자기 DNA의 유전 정보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자, 이것이 진화의 원리예요. 우리 인간, 그죠? 우리 인간의, 그죠? 유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유전 정보. 우리 인간만이 아니죠. 우리가 뭐예요? 바이러스, 곰팡이, 그죠? 초파리, 뭐 예쁜 꼬마 선충, 뭐 생쥐, 그죠? 인간까지 가장 하등 생명부터 우리가 가장 고등 생명까지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는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왜? 우리가 정확하게 100% 다 우리가 정확하게 복사를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진화를 조금 이제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시 이걸 그릴게요. HIV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아까 이제 RNA부터 시작합시다. RNA에서, 그죠? 요 DNA를 만들어요. DNA를 만들고, 요 DNA가 이제 복제를 해가지고, 또 이제 RNA를 만들고, 이제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냥 여러 가지 이제 바이러스에 필요한 복제, 부속품을 만든다고 그럽시다. 바이러스 부속품이에요. 그죠? 이게 단백질인데, 바이러스 부속품을 만들어가지고 요걸 가지고 자가 조립을 한 다음에,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새로운 이제 바이러스가 나가는 과정이에요. 자, 여기서 봅시다.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할 때 약간의 실수가 있죠. 그죠? 요게 이제 이렇게 갈 때, 예를 들면 요게 갈 때, DNA를 하나를 만든다고 가정합시다. 약간 실수가 있고 DNA는 자기 복제를 계속하죠. 그러면 이 DNA를 만들면서 DNA 1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네 개가 여덟 개가 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수없이 많은 DNA가 만들어지겠죠. 이 각각의 DNA는 지금 같은 유전 정보를 갖고 있다 없다? 1000분의 1씩 변화가 있으니까 조금씩 변화가 있는 거죠. 자, 이 RNA도 요거 똑같은 RNA예요? 약간의 유전 정보가 변형된 것들이죠. 그죠? 예를 들면 이제 여기 RNA에서도 내가 특히 여기에서도 예를 들면은 역전사 요사, 그죠? 역전사 기계라고 그러죠. 역전사 기계. 자, 이 역전사 기계가 있는데 여기서 만드는 모든 역전사 기계는 동일한 놈이에요? 그렇지 않죠? 약간씩 변화가 있죠? 맞습니까? 아주 미묘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만들어진 이 역전사 기계들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과정에 거치면서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가 만들어질 거야. 애들 사이에는, 그죠? 약간씩 변화가 있죠? 맞습니까? 이해하셨죠? 여러분이. 자, 이야기는 뭐냐? 역전사 기계도 조금씩 다른데, 우리가 여기 자가지를 할 때 여러 단백질들의 컨비네이션을 가지고 HIV라는 파티클을 만들었을 때, 이 HIV 파티클에 있는 모든, 그죠? 정보들이 똑같은 놈이겠어요? 조금씩 다르겠죠? 자, 여기서 첫 번째 원칙이 하나가 있어요. 원칙.
유전적 다양성.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바이러스에서 인간으로 갑시다. 인간 똑같이 생겼어요? 아니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그죠? 키가 큰 사람부터 그죠? 작은 사람까지 그죠? 뭐 예를 들면은 뭐 머리 색깔이 그죠? 뭐는 흰색은 없지만 약간 머리 색깔도 종류도 다 다르고 눈의 크기도 다르고 그죠? 뭐 모든 것들이 다 다르죠.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여기 없어요. 그죠? 자, 이건 뭐예요? 여러분의 모양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전 DNA 수준, 그러니까 유전 정보가 조금씩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죠? 이걸 뭐냐면 유전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자, 예를 들면은 쉽게 표현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진화는 이제 다행히 이걸 발견을 했는데, 다행히 여러분 나이에 이 친구가 이제 그 해군 군함을 타고 이제 그 갈라파고스 제도를 쭉 갔어. 다른 사람들은 이제 거기 가서 뭐 이렇게 뭐 해수욕도 하고 뭐 이렇게 즐기는데, 이 사람은 거기 가서 너 그거 날아다니는 이제 새를 본 거야. 그죠? 갈라파고스 제도 하면 이제 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보니까 새들의 부리 모양이 조금씩 다 달라. 비슷하게 그러니까 원래 이제 같은 새들인데, 같은 종류, 그러니까 또 한 눈에 보기에 얘네들이 아마 같은 종류의 새라고 딱 알 수 있는데, 근데 부리 모양이 어떤 놈은 길고, 어떤 놈은 뾰족하고, 어떤 놈은 뭐 뭉툭하고, 뭐 짧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한 거야. 그런 다음에 그거를 다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갖고 와가지고, 그거에 왜 그럴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원칙을 만들어요. 모든 생명체는 이와 같이 유전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새 부리새, 핀치라고 합시다. 핀치. 예를 들면 핀치, 부리 크기가, 그죠? 부리 크기가 다양하죠? 긴 거부터 짧은 거, 모양도 뭉뚱한 거부터, 그죠? 뾰족한 거,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생명체에 있는 모든 형질들. 뭐, 예를 들면 내가 손가락이 짧은 사람도 있고, 긴 사람도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혀도 이렇게 돌돌 말린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유전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예요. 원칙이에요. 두 번째. HIV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HIV도 아까 이 바이러스 부속품들이 서로 다른 놈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전적 다양성, 오늘 유전적 변이라고 이야기합시다. 유전적 변이가 존재하는. 물론 이제 유전적 변이는 우리가 이제 정규 분포 구도를 요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여기 키라고 그러면은 키가 큰 사람하고 작은 사람이 적고, 그죠? 아마 중간이 제일 많긴 하지만 이와 같이 변이 분포 구도를 가지게 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아주 당연하게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사실이죠. 내가 강요를 안 해도 돼요. 내가 더 이상, 그죠? 데이터를 여러분한테 제시할 필요 있어 없어요? 제시 안 하겠어요. 두 번째, 모든 생명체는 모든 자기 세대보다 더 많은 자손을 낳을 수 있다. 그죠? 그죠? 지금 여러분 이제 2명밖에 안 낳잖아. 평균. 근데 실제로 인간의 생식 능력은 여자 같은 경우에는 한 12명에서 20명까지 가능하죠. 그죠? 우리가 자연 상태를 가만히 놔두면 인간 같은 경우는 한 20명까지도 자손을 낳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물고기 같은 거 보면은 알을 낳을 때 10만 개, 20만 개 낳죠. 만약에 환경이 좋으면 다 그게 물고기가 되는 거죠. 그죠? 개구리 같은 경우도 한 번에 낳을 때 뭐 100개, 200개 낳잖아요. 환경 상태만 좋으면은 얘네들이 다 성체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두 번째는 모든 개체는 자기 현 세대보다 더 많은 자손을 낳을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가설이에요. 두 번째 가설. 세 번째 가설. 환경에 적응한 놈만, 그죠? 놈이라고 봅시다. 놈만 생존한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새끼가 많이 낳단 말이야.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먹이가 한정돼 있어요. 그럼 먹이가 한정돼 있으면 먹이를 더 잘 먹도록 잘 디자인된 놈들이 서바이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뭐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데, 적자란 말은 이게 적자 생존. 이란 말은 이제 이게 사실
이게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놈이라는 이게 뜻이에요, 이게. 적자성. 그러니까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놈만이, 그죠? 생존을 하게 되고, 그 생존하는 사람, 이 새끼들이 오프스프링, 그죠? 새끼들이 나오게 되고, 그럼 뭐예요? 요게 가장 잘 생존한 이 유전적 변이를 갖고 있는 놈이, 그죠? 조속에서 후세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요게 세 가지 원리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자연 선택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자연 내처럴 셀렉션.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갈라파고스 제도를 잠깐 가봅시다. 예를 들면 어떤 새가 이게 부리가 길어. 그죠? 부리가 길어. 어떤 새는 부리가 짧어. 이렇게. 자, 이제 이 새는 예를 들면 부리가 길면 이게 어떤 새면은 벌레가 많어. 벌레가 많아가지고, 이게 벌레가 많으면 부리가 길면 유리하죠. 어떤 데는 딱딱한 견과류밖에 없어. 먹을 게. 얘네도 유리해, 불리해. 이거 가지고는 견과류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먹이가, 그죠? 섬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견과류밖에 없고 여기는 벌레밖에 없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에도 요런 데도 있고 요런 데도 사는데 여기에서는 부리가 긴 놈만 살게 되죠. 결국은. 그러니까 뭐야? 환경에 적응하는 거죠. 먹이라는 환경에 요 놈만 적응하게 되는 거고, 그죠? 여기에 견과류 딱딱한 먹이를 갖고 있는 놈은 이와 같이 이게 호축한, 뭐죠? 이렇게, 이게 부리가, 그죠? 납작하고, 그죠? 요런 놈이 훨씬 더 유리할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둘이 이 사이에, 그죠? 이렇게 지리학적으로, 이 두 개가, 이렇게 나눠놓게 되면은 맨 처음에 같은 조상에서 어떻게 부리 길이가 긴 놈하고, 여기 긴 놈하고, 부리 길이에요. 길이에요. 짧은 놈이 이렇게 있는데, 그죠? 요제 중간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요거 긴 놈 같은 경우는 이 새가 우연히 어디로 날아가지? 벌레가 무진장 많은 섬으로 이주를 했어.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새끼들은 어떤 새끼들이 나오지? 부리가 긴 놈이 가장 잘 서버를 하니까 부리 긴 새끼만 나올 거 아니야.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우연히 이 새들이 다 날아갈 수 있어. 다 날아가가지고 이렇게 또 이거 섬으로 갔어. 뭐 이렇게 섬 이런데 여기는 견과류만 있어. 이 섬에 가니까 이거는 극히 우연히 그런 거야. 이 새들이 목적을 갖게 아니라 우연히 가가지고 견과류가 많은 섬에 갔어. 그러면 부리 긴 놈은 서바이벌 해 못해. 그죠? 자연이 도태가 되죠. 그죠? 그리고 얘네들은 자손을 못 낳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놈아들이 자손을 가장 많이 낳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원래는 이와 같이 우리가 유전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유전적 변이를 갖고 있는 개체들이 있었지만 애들이 어떠한 특정한 그죠 위치로 성으로 날아가가지고 이쪽에서는 부리가 길어지는 방향으로 뭐예요? 진화한다고 표현한 거예요. 뭐예요? 부리가 길어진다는 얘기는 부리를 길게 하는 유전자가 더 많다는 얘기, 그쪽이 더 작동한다는 얘기죠. 그죠? 부리가 작다는 얘기는 부리를 작게 하는 유전자가 작동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유전자 그룹과 이 유전자 그룹은 서로 어떻게 돼요? 서로 분리해서 가겠죠. 됐습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진화라는 것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진화라는 것은 이와 같이, 자, 첫 번째, 우리는 유전적 다양성을 갖고 있다. 그죠? 모든 생명체는 유전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그죠? 이 유전적 다양성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에 유리하고 불리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전기 분포를 다 갖고 있는 거야. 두 번째, 모든, 그죠? 생명체는 훨씬 더 많은 새끼를 낳을 수 있다. 이 새끼들은, 그죠? 이 새끼들이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놈이 또 다른 새끼를 낳는다. 그죠? 그러면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된 유전자 세트를 갖고 있는 개체만이 뭐야?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게 이제 환경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요놈하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모양이 상당히 달라지는 모양으로 보이겠죠. 이해했으면 이것이 진화예요. 진화는 나는 여기서 이야기 안 하겠어. 원숭이가 사람이고 난 그런 이야기 안 하겠어요. 진화는 변하는 거예요. 뭐가 변하는 거죠? DNA 유전 정보가 변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DNA 유전 정보가 변하는 거예요. 진화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HIV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HIV에 대한 사람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면역세포. 자, HIV가 GP120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면역세포는 CD4라는 놈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수용체. 그죠? 수용체.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 더 공부를 해보니까 이 CD4만 가지고는 이 GP120이 완벽하게 못 붙어. 옆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보조 수용체가 하나 더 있어야 돼. 보조 수용체. 이거는 이제 그냥 우리가 수용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GP120의 수용체인데, 보조 수용체, GP120에 대한 보조 수용체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그냥 외웁시다. 이거는 CCR5라는 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보조 수용체는. CCR5.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보조 수용체가 만약에 고장나거나 CD4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면은 이 HIV가 들어올 수 있어, 없어? 못 들어오죠.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HIV에 이제 뭐 이렇게 많이 되면은 우리가 한번 걸리면 모든 사람이 다 걸릴 거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CD4라는 거는 우리가 모든 그러니까 왜냐하면 면역 반응이 매우 중요한 수용체이기 때문에 CD4가 없으면 사실 면역 반응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CD4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HIV에 걸리면은 다 감염이 될 거라고 이제 추측을 했었는데 유럽에 어떤 청료촌에 가면은 이제 이 청료촌에 가면은 이제 여성들은 이제 끊임없이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HIV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HIV에 안 걸리는 휴먼 퍼플레이션을 발견했어요. 끊임없이 이제 뭐 이렇게 섹슈얼 릴레이션십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들한테는 HIV 감염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말해서 HIV 저항성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뭐 했죠? 우리가 HIV 같은 경우는, 그죠? 우리가 아지도타이미딘에 대한 저항성을 갖고 있는, 그죠? 역전사 효소가 있듯이, 우리 인류 집단에서는 HIV 저항성을 갖고 있는 집단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과학자들이 그 유전자가 뭔가를 찾으면은 뭐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HIV를 정복할 수 있겠죠? 맞아요? 신나게 찾았더니 그게 뭐냐면은 CCR5하고 똑같은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정상,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정보, 그죠? 우리가 이제 DNA라는 그 정보의 청사진에서, 그죠? 어떤 한 페이지가, 그 중에 한 페이지가 예를 들면 CCR5를 만들어내는, 그죠? 우리가 정보 지역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유전자가 이제 우리가 25,0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페이지 1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학생, 자, 예를 들면 페이지 1이 CCR5를 만들기 위한 청사진이야. 오케이? CCR5를 만든 게 청사진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과학자들이 모든 퍼플레이션을 보니까 이 CCR5를 챕터 1의 1페이지를 보니까 똑같은 문자로 다 돼 있어. 그런데 아까 이제 HIV 저항성을 갖고 있는 그 휴먼 퍼플레이션, 그 여성들이겠죠. 여성들에서 이 유전 정보를 살펴봤더니 앞 페이지에, 첫 페이지에 문자가 3자가 없어진 거야. 32자가 이제 델타를 없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첫 페이지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첫 페이지가 있으면 문자가 이게 CCR5에 대한 문자야. 이렇게 쭉 문자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과학자들이 아까 이제 그 HIV 저항성, 그죠? 저항성을 갖고 있는, 그죠? 이제 그 그룹에, 그죠? 그러니까 퍼플레이션, 그죠? 이거 집단에서 찾아가지고, 요걸 이제 정보를 보니까, 요 앞에 요 문자가 32자가 없어졌네? 뭔 말인지 알겠죠? 32자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알게 됐어요. 우리가 인간이 두 종류가 있구나. 하나는 정상적인 완벽하게 작동하는 완벽한, 그죠? 정보를 갖고 있는 CCR5를 갖고 있는 사람과 그 앞에 문자 32개가 없어진 사람 둘이 나눠져 있는데 얘네들은 HIV의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우리가 CCR5, 그러니까 이제 그 상학자들이 이제 이거 공부를 하다 보니까 CCR5가 요게 이제 보조 수용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CCR5가 완벽하게 존재를 하게 되면은, 그죠? 이때 CD4를 통해서 HIV가 들어오는데, 여기에 문자가 32개가 없으면은 이 CCR5가 제대로 작동하겠어, 못하겠어?
작동이 안 되죠? 그러면 CCR5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맞습니까? 그러면 HIV가 들어오세요? 못 들어오겠어요? 못 들어오죠. 자, 그러면은, 자, 이제 그러니까 우리 아시안에서는 없어. 아시안은 100%가 다 이 사람들이야. 아시안들은 HIV가 들어오면 우리가 약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맞죠? 다. 근데 유럽인들은 한 뭐 7% 정도가 요거를 가지고 있어요. 요거를 갖고 있으면 좀 불편해. 왜냐면 면역 반응이 잘 안 일어나. 불편해.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요걸 갖고 있는 사람은.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HIV의 저항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인류가 약이 없어. HIV에 약이 없어.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전 세계를 휩쓸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저와 마찬가지로 요 그룹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 그룹만 살게 되는 거죠. 아, 전체 퍼플에서 DNA, 유전 정보가 달라지고 있으면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 이번에 또 목격하는 거죠. 자, 이 델타, 요게 이제 CCR5 뮤턴트, 그러니까 돌연변이체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가 면역 반응이라든지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아요, 이게. 그리고 뭐 약간 모양도 좀 달라지고 이제 여러 가지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15세기, 16세기인가요? 흑사병이 유럽에 왔죠. 그죠? 흑사병. 우리가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흑사병이 오는데 아마도 이 흑사병, 그죠? 이 이제 플레이그에 대한 이 바이러스의 수용체도 이 CCR5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잘 몰라요. 아직. 근데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흑사병이 왔을 때 이 CCR5를 정상적으로 건 사람들은 많이 죽었죠. 이 사람들이 서바이브 해가지고 아주 살아남은 거예요. 예, 그럴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유럽 집단에서 이게 많은가를 이제 설명하는데, 자, 이걸 보니까 인간도 HIV에 따라가지고, HIV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가지고, 유전 정보의 컨텍스트가 달라지고 있는 걸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습니까? 그죠? 자, DNA는 불변이에요? DNA 유전 정보는 달라지고 있죠? 그죠? 우리가 항상, 그죠? 우리가 어떤 질환에 노출이 되거나, 그죠? 뭐, 하간 환경이 달라질 때마다, 그죠? 이 DNA 정보, 그러니까 이 전체 인류 집단에서의, 그죠? 이 집단을 봤을 때 DNA 정보가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제가 DNA에서의 유전 정보의 변화를 내가 뭐라고 표현했죠? 진화. 이해하셨죠? 진화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진화를 하면은 DNA 유전 정보, 그러니까 퍼퓰레이션 안에서, 집단 안에서의 DNA 변화, 유전 정보의 변화를 진화라고 우리가 약속을 하자고 해요. 자, 다윈은 우리가 이와 같이 분자적 메커니즘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인류한테 매우 큰 선물을 준 거예요. 진화라는 영감을 우리한테 줬잖아요. 진화론을 가지고 우리가 생명 현상을, 그죠? 지금까지는 진화라는 잣대를 가지고 생명 현상을 다 되면은 웬만한 건 다 설명이 가능해요. 지금까지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은 거의 만약에 진화 가지고 어떤 생명 현상이 설명이 안 되면은 진화론은 자꾸 공격을 받게 되는 거고, 그러면 진화론이 흔들려야 되고, 그쵸?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가설을 만들고 이론을 해석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지식으로 현재까지는 진화론이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로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 이거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진화라는 것은 뭐죠? 간단하게 이해하자고요. DNA 정보가 변하는 것이다. 어디에서? 집단 안에서. 이해하셨죠? 자, DNA 정보가 변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게 이제 다행히 제기한 거. 첫 번째, 우리 집단 안에서는 유전적 다양성이 있다. 유전적 편익. 두 번째, 새끼를 더 많이 낳을 수 있다. 세 번째, 자연에 가장 잘 적응한 놈이 또 새끼를 낳을 수 있다. 그 새끼를 낳는 건 유전적으로 전달이 된다는 거죠. 유전적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진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뭐 질문 있습니까? 근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을 때 HIV가
아까 그림 그려주셨잖아요. 그 GP120이 사절표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그때 자물쇠 열쇠 그렇지. 그런 경우는 이제 내가 이제 극단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그죠?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모양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변하지는 않고 아까 항체에 대해서만 자물쇠 열쇠 관계가 풀린다는 이야기고 여기서는 풀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극단적으로 내가 얘기한 거예요. 뭐 질문 있어요? 여러분이 진화라는 거를 명확하게 머릿속에 그죠? 잘 뭐 이렇게 저는 이 강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잘 이렇게 머릿속에 넣기를 바라는데 이해가 다 됐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과학으로서 진화를 하는데 저는 사회학적 진화론은 이야기는 안 해요. 여러분이 여기서 또 이제 뭐 이렇게 진화론자들이 그죠? 사회학자들이 혹은 뭐 경제학자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경쟁을 이야기해. 경쟁 그죠? 경쟁. 지금 여기서는 생존 경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다인의 진화론에서는 생존 경쟁이라고 표현을 안 해요. 그냥 환경에 잘 적응하는 놈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그죠? 아까 예를 들면 어떤 섬에 갔는데 지금 먹을 거라고는 좀 벌레밖에 없어. 이 입이 뾰족한 놈, 그러니까 입이 이렇게 뭉툭한 놈이 긴 놈하고 경쟁이 돼야 안 돼요. 경쟁 자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그거는 서로 여기서 경쟁하는 말이 굉장히 네거티브한 말이에요. 서로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이긴 놈이 승리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경쟁은 자기가 나타나는 유전자 변이 그대로 가지고 어떤 먹이를 두고 그것이 유리한가 불리한가의 문제지 둘이 치고받고 싸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거를 사회학적으로 놓으면은 어떤 하나의 그죠 하나의 뭐랄까 먹이를 놔두고 그걸 놓고 둘이 치고받고 싸가지고 항상 약한 놈은 지는 그걸 우리가 경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경쟁은 그 경쟁이 아니에요. 그죠? 이 경쟁은 그죠?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더 그거를 먹이를 더 잘 적합하게 먹느냐 못 먹느냐 이미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간 거예요. 둘이 그것 때문에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진화론을 잘못 오용을 하게 되면은 히틀러가 나와. 말 그대로 히틀러가 나와요. 그죠? 우리 종 안에서의 경쟁이 아니죠. 예를 들면 내가 키가 작고, 키가 작으면 불리한 거 분명히 있거든, 살아가는데? 그죠? 또 유리한 것도 있어요. 그죠? 그죠? 이따가 다시 하겠지만은, 진화라는 것은 내가 예를 들면은, 이따가 다시 트레이드 오프란 말이 있어요. 이게 뭔 말이지? 하나를 주면은 하나를 잃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내가 키가 큰 쪽으로 그죠? 진화를 하면은 뭐가 좀 불리할까? 그쪽으로 뭔가 해가 뭐 이렇게 유리한 것도 있지만은 내가 상관할 수는 없지만 그죠? 분명히 불리한 점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게 그러니까 진화라는 것은 그죠? 경쟁, 그러니까 컴피티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회학적으로 매우 잘 해석을 잘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내가 이빨로 이렇게 하는 게 것이냐. 데이터를 내가 보여줘야겠죠. 자, 이 데이터는, 자, 이 책이 제가 했지만 종의 기원을 매우 대중적인 언어로 쓴 책이에요. 비교적. 상당히, 제가 일단은 매우 잘 쓴 책이고, 반드시 이거를 섭취를 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은 여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까지 좀 이야기를 더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진화의 증거들. 자, 우리 참 괴로워요. 그죠? 우리 올해 초에 창조론 해가지고 교과서 바꾼다, 만다, 저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은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과학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와가지고, 이 진화를 비과학이라고, 그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세 권의 책이에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과 요 세 권의 책을 읽고 이제 레포트를 쓰게 되는데, 오늘과 다음 시간에 이 지상 최대의 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강아지 2마리가 있어. 치와와하고, 세상에서 가장 작은 강아지인가, 이게? 가장 큰 강아지래. 얘네들이 메이팅, 그러니까 교배를 하면 새끼가 나올까, 안 나올까? 메이팅하면 새끼가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죠? 나와요? 그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같은 종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백인, 흑인, 황인 이렇게 있듯이 얘네들도 같은 종이 얘네들이 교배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생물학적인 그죠 어미압이 다 될 수 있고 생물학적인 자손을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강아지를 도대체 우리가 인간이 어떤 짓을 했길래 하나를 이렇게 작게 만들고 하나를 이렇게 크게 만들었을까? 이거 인간이 한 짓이야. 이거 인위선택이야, 인위선택. 그러니까 수백 세대, 수천 세대까지, 그죠? 인간이 같이 살아가면서, 너는 작아지는 쪽으로만 계속해서 그냥 그 메이팅을 시킨 거야. 순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강아지 사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저 순종인데 옆에 거하고 누가 이렇게 하면은 그냥 싫어하잖아. 그죠? 순종이죠. 순종을 좋아해, 순종을. 그죠? 그래가지고 한쪽은 이렇게 작아지는 쪽, 한쪽은 이렇게 큰 쪽으로 하면은 이제 어느 세대가 가면 이렇게 큰 놈을 같은 종이야. 같은 종이야. 여러분 안에서도 어떤 사람, 어떤 이제 뭐 이렇게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하나는 작아지도록 계속 교배하고, 하나는 크도록 교배하면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장사를 이제 해먹을 수 있죠. 얘네들은요, 기본적으로 매우 불리한 유전적으로 매우 불리한 병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불독 가보세요. 불독이 이게 다리가 짧잖아. 예, 그 다리가 짧은 질환이 있어요. 예. 또 침도 질질 흘리잖아. 그죠? 불독 보면은. 그 침 흘린다는 거는 그게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여간 이런 식으로 인간은 이미 존재하는 생명체를 가지고 이 짓을 숱하게 인류 역사와 더불어서 해왔어요. 우리가 이것을 artificial selection. 다시 말해서 인간이 품종 개발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모양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모양이 달라지면은 성격도 달라지고 하여간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유전자를 한쪽 방향으로 몰아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유전자를. 자, 그래서 그죠? 자, 또 볼까? 요거 이제 저는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일본 역사 중에 단노라 해전이 있는데 여기 이제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여기 보면은 헤이케라는 그죠? 종족이 멸망을 해요. 예, 바다에서. 그러면 이제 헤이케 이 사무라이들이 이 바다에 빠져가지고 이 옆에 있는 개에 그죠? 이 영혼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사무라이 영혼이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개가 나왔다라고 이제 이제 신화처럼 이제 쫙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이 헤이케 지역에 있는 이 어부들은 이게 사무라이지요. 사무라이 영혼이 들어온 거지. 이걸 먹을 수 있어 없어? 못 먹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개가 배에 딱 잡히자마자 얘는 내가 조상을 먹는 거니까 못 먹어, 그지? 그러니까 얘는 교석에서 내놓지. 그럼 이쁘게 생긴 개는 다 전멸이 되고 이렇게 그죠? 사무라이 같이 생긴 개는 이 지역에서 생존하는 거야. 맞아요? 이게 지금 얘네들끼리 먹이 경쟁을 해가지고 생존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죠? 얘네들은 인간이 못생겼으니까 아마 안 먹었을 거야. 그죠?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못생긴 것도 맛있을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역에 일본의 이 헤이케 지역에 가면은 요런 전설 때문에 이 개들이 뭐예요? 선택적으로 생존한 거예요. 이 책이 굉장히 재밌다니까. 이 책에 그런 이야기를 여기다 다 시크를 다 써놨다니까. 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생명체가 실제로 우리가 인간에 의해서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교석에서 이렇게, 선택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이건 옥수수 가지고 있어. 여러분이 이제 옥수수, 마가린이 이제 옥수수 기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옥수수는 이제 우리가, 열매를 이제 따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름을 짜내는데, 그러면 기름이 많은 이제 옥수수가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산업적으로 굉장히 유리할 거야.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이 옥수수, 여기서 시작해요. 여기서 옥수수의 기름이 많이 존재하는 개체와 적게 존재하는 개체를, 그죠? 계속 교배를 해 나가는 거야. 선택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개체가 쭉 있으면 옥수수 이제 알갱이가 쭉 있으면 거기에서 제일 기름 함량이 높은 거, 또 높은 거 교배. 또 교배 하니까 어떻게 해? 계속 끊임없이 기름 함량이 높아지겠죠? 그죠? 한쪽은 기름 함량이 계속 낮아지죠. 맨 처음 시작할 땐 똑같았어. 그죠? 인위적으로 어떻게 돼요? 기름의 양이, 옥수수의 기름량이 우리가 세대에 따라가지고 인위적으로 하면은 이와 같이 높은 놈과 낮은 놈으로 교소에서 갈라지게 되죠? 그죠? 요것도 그러니까 기름 함량을 높은 쪽으로 가는 유전자가 켜지게 되고 한쪽은 억제되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요것도 쥐 가지고 지나가 있어. 요번에는 쥐가 충치가 많은 놈이 있는데 충치가 이제 충치의 저항성을 갖고 있는 놈하고 저항성을 갖고 있지 않은 그죠? 이제 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충치에 이제 그 민감성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충치 저항성을 갖고 있는 쥐끼리 메이팅을 교섭시키고 한쪽은 충치에 취약성을 갖고 있는 쥐끼리 교섭 메이팅을 시켜. 그러고 난 다음에 세대 간으로 교섭 갔어. 갔더니 어때요? 충치 저항성이 점점 많아지죠? 이쪽은. 이놈아는 이제 웬만해서는 이제 이빨이 안 썩어. 그죠? 안 썩어. 이빨이 안 쓴다고 해서 더 새끼를 많이 나올까? 그건 좀 다른 문제야. 그죠? 그죠? 왜냐면은, 근데 항상 인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제가 질문을 했어요. 이빨이 안 썩는 게 과연 진화에 유리할까? 더 많은 새끼를 낳을까? 진화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트레이드오프예요. 트레이드오프. 대가 교환. 하나를 얻으면은 하나를 잃는 거예요. 여기 내가 여기 위키피디아에서 따온 건데. 여기 이제 아폴로 착륙선이네요. 그죠? 이 착륙선이 지금 이제 디자인을 생각하는 거야. 다리를 3개를 놓을까, 4개를 놓을까, 5개를 놓을까, 6개를 놓을까 생각하는 거야. 다리를 3개를 놓으면 이게 무게가 이제 낮아지니까, 무게가 가벼워지니까 상당히 유리할 거야. 근데 안정성이 이제, 그러니까 하나 뭐예요? 무게가 가벼워지는 쪽에 우리가 그쪽으로 무게를 두면은, 그죠? 그쪽으로 가야 되고, 우리가 안정성에서는 우리가 또 이걸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6개를 가지면 안정성은 되지만 무게는 높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죠? 우리가 특히 진화에서도 우리가 아까 충치를 가지고 있는 충치의 저항성을 갖고 있는 생쥐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겼었냐면은 이게 이제 이빨이 단단해지는 게 이게 칼슘이 많아진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뼈에서 칼슘을 뺀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게 이빨은 단단하지만 아마도 뼈는 굉장히 좀 이렇게 바삭바삭 아그라지지 않을까? 뭐 하여간.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실제로 누가 조사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그죠? 여기에 뭐 키가 크면은 그 키가 큰 것만큼 어디에 대가가 반드시 따르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키가 작으면은 그 작은 만큼 뭐 어떤 또 장점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은 항상 공정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진화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를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항상 이와 같이 트레이드 오프라는 개념을 항상 머릿속에 좀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창조론자들이 항상 주장해. 나는 내 눈앞에서 진화가 일어난 꼴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걸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 과학자가 여기 이제 뭐 디미트리 비엘레프라는 사람, 이 사람이 좀 고통을 많이 받았지. 그 러시아의 사기꾼 과학자한테 당해가지고 하여간 뭐 있어. 그 러시아에 뭐 하여간 뭐 쫓겨다니다가 이제 어디에 이제 그 시베리아 연구소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은. 러시아 은요, 이게 야생동물이죠. 그죠? 이 가죽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걸 이제 사냥을 많이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알죠? 개는 우리가 늑대에서 왔어요. 그죠? 늑대에서. 우리가 늑대가, 여기 책에도 잘 나오지만은, 늑대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겨울날, 추운 날 먹이 잡는데 문제가 힘들잖아. 근데 인간 옆에 이렇게 좀 아짱아짱거리면은 먹이가 좀 생길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늑대 중에, 그죠? 늑대 중에, 인간하고 좀 친해지려는 성향이 있는 늑대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죠? 걔네들은 이 추운 겨울날 먹이를 더 많이 얻을 수 먹고 되고, 그러면은 더 많은 새끼를 낳고, 그러면 인간하고 점점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생존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서 개가 가축화가 늑대가 개로 가축화가 된다고 이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우는 우리가 가축화가 안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여우를 잡아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인간만 보면은 짖고 막 핥히고 하는 여우. 그죠?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는 좀 약간 치밀성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인간을 두라는 여우. 두 그룹. 세 번째 그룹은 인간하고 좀 이렇게 친하게 하려고 하는 그 세 번째 그룹을 나눠놓고 그 세 번째 그룹만 그 안에서 집단적으로 계속 교배를 시켜나간 거야. First, second, third, and 계속 갔더니 얘네들이 모양이 인간하고 매우 친해졌어. 그리고 이 모양이 지금 어떻게 변했지? 강아지하고 비슷해졌죠. 강아지하고. 여러분이 강아지가, 그죠? 강아지의 모양이 인간이 좋아하는 모양이잖아. 그죠? 인간이,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인간하고, 그러니까 유순성, 그러니까 어떤 유순한 어떤 성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교배를 하면 한쪽으로 유전자를 모는 방향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성격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모양까지. 뭐냐면 어떤 유전자가, 하나의 기능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성격도 자유할 수 있고, 모양도 자유할 수 있고, 어떤 생략적인 뭐도 작용할 수 있거든요. 다재 다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어때요? 와,
우리가 이 사람이 한 20년, 30년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교배만 시켰더니 여우를 가축화에 성공을 한 거야. 그죠? 지금 얘하고 좀 모양이 다르죠? 그죠? 다르죠? 뭐죠? 하나의 집단 안에서의 DNA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유전적인 변이가 생긴 거예요. 그죠? 자. 이거, 비극이지. 우간다. 그죠? 코끼리. 우리가 이제 19세기, 20세기 때 유럽인들이 이제 아프리카 가가지고 상아를 이제, 그럼 코끼리 입장에서는 상아가 길면은, 그죠? 인간한테 잡히니까, 걔네들은 자손을 잘 낳겠어, 못 낳겠어? 못 낳지. 그러니까, 상아의 길이가 짧은 놈은 자손을 더 많이 낳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세월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상아가 작은 쪽으로, 그죠? 작은 쪽으로 가겠죠. 그 새끼들이. 실제로 보니까 상아의 무게가 점점점, 어미의 무게가 점점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없어요? 그죠? 있죠? 그죠? 이거는 코끼리가 의도한 거야? 아니죠. 그냥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내추럴 셀렉션이 된 거예요. 그죠? 자연 선택이에요, 이건요. 아까 이제 인위 선택이지만은 자연 선택이 된 걸 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실험도 좀 해야 돼, 실험도. 그죠? 이게 자연 선택이죠. 왜냐하면은 창조론자들이 항상 그래. 내 눈앞에 진화가 되는 걸 좀 보여달라고. 항상 그래.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눈앞에 그 진화가 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뭐냐면은, 크로아시아 지역에 가면은, 여기에 섬이 있어. 그러니까 포드 코피스테라는 섬과, 요거는 이 책에 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던. 포드 코피스테라는 이제 섬과, 그 다음에 무루카라는 섬이 있어. 자, 우리가 37년 전에는 요 포드 코피스테라는 섬에만 요런 도마뱀이 살고 있었어요. 여기에는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 섬에만 도마뱀이 살아가지고 과학자들이 요 암컷하고 수컷 몇 쌍을 이 섬에다가 이식을 시켰어요. 오케이? 이식시킨 다음에 이제 어떤 변화를 보는 거야. 근데 이 섬에는 포드 코피스테라는 곳은 곤충이 무진장 많어. 그래서 이 섬에서는 곤충을 먹고 사는 이제 도마뱀이야. 그러니까 곤충 전문가야, 이 도마뱀들은요. 곤충을 잡아가지고 그걸 먹이로 하는 전문가들이야. 그러니까 뭐, 곤충을 잡는 쪽으로 이렇게 진화가 되는 거죠, 이 도마뱀은. 근데 여기를 갔더니, 여기는 곤충이 적어. 근데 대신에 딱딱하고 이게 거친 이파리가 많어. 예, 그러면 뭐예요? 곤충을 못 먹으면 이제 식물이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예, 곤충에서 졸지에 뭘 가야지? 이제 이런 딱딱한 그 셀룰로스 같은 요 세포를 갖고 있는 요 식물을 먹는 쪽으로 이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근데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이 도마뱀 여기에 이 도마뱀은 여기서도 유전자 변이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여기서는 나름대로 또 뭐 식물을 잘 뜯는 분도 있고 뭐 곤충을 잘 뜯는 분도 있지만 하여간 우리가 몇 쌍을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었어. 자,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도마뱀, 30년의 도마뱀은 그 조상이 누구지? 얘네들이지.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 내가 보기엔 똑같이 생겼어. 근데 색깔도 좀 달라지고, 뭐 여기서 이제 책에서는 머리가 길고 넓고 뭐 이렇게 씹는 힘이 강해진다 그러는데, 이거 내가 데이터를 보기 전에 모르겠고, 이거는, 자, 실제로, 여기 이제 포드 코피스테에서는, 여기 이제 어떤 먹이를 먹는가를 조사를 한 거야. 스프링하고 싸움에서 데이터는 같아요. 포드 코피스테에서는 이 동화에서는 저게 뭐야? 되게 에스테로포즈, 그러니까 곤충을 먹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새섬, 그죠? 포드 무르카루에서는 뭘 먹죠? 되게 곤충 먹고, 그 다음에 여기 플란트 메털도 있네. 봄이죠. 여름엔 뭘 더 먹죠? 플란트를 더 먹죠. 그러니까 그죠? 원래 조상이 살던 곳에서는 곤충을 신나게 먹고 지금도. 그 다음에 신식민지, 새섬에서는 여기서 뭘 먹죠? 플란트를 먹는 걸 보고 있죠. 환경이 달라졌죠. 먹이의 환경이 달라졌죠. 자, 식물을 먹으면은 셀룰로스를 먹게 되죠. 셀룰로스를 먹으면은 우리가 사람 셀룰로스를 소화를 해요, 못 해요? 못 하죠. 그런 셀룰로스를 먹으면 우리가 장이 발달해야 되겠죠. 그죠? 특히 장판막이랑 우리가 이제 맹장막, 그죠? 셀룰로스를 이제 먹는 동물에서 이제 초식동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맹장막이. 그러니까 원래 얘네들은 맹장막이 없어. 왜냐면 곤충만 먹고, 그러니까 곤충을 먹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은 맹장막이 있는 걸 살펴봤더니 뭐야? 맹장 판막이 새롭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이죠?
우리가 음식에 대한 환경이 달라지게 되니까. 자, 다시 볼게요. 애들끼리 좀 경쟁하는 거야? 아니에요. 얘네들은 생존 경쟁을 하는 게 아니야. 얘네들 종 간에서 생존 경쟁을 하는 게 아니야. 단지 음식이 달라진 거예요. 그죠? 음식이 달라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원래 육식을 했던 그 구조로부터 채식을 하는 구조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조상은 같은 조상이에요. 그죠? 맹장 판막이 생겼다는 얘기는 맹장 판막을 만드는 데 관련한 유전자가 새로 켜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이 둘 사이에는, 요 둘 사이에 유전적 변이를 보면은 굉장히 큰 차이가 생길 거라고 여러분이 추측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세대 안에 지금 도마뱀이 변화가 되는 것이 목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저는 진화를 복잡하게 생각 안 해요. DNA가 변화하는 거예요. DNA가. 나는 종간 넘고 오는 거 다 이야기 안 하겠어요. 저는 그런 쪽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진화는 기본적으로 DNA가 변하는 거예요. DNA가 조금이라도 변하면 형태가 변하는 거고. 그죠? 형태와 모양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늑대가 이제 조상을 두고 있는 개 같은 경우에 늑대랑 교배를 하면 이게 새끼가 나오나 안 나오나 일단 처음에 그게 궁금했어요. 개하고 늑대하고 교배하면 아마 새끼 못 나올 걸. 개는 이제 종으로 자리 잡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같은 종이냐 다른 종이냐 나는 기준이 교배가 되냐 안 되냐 그런 거. 일단은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아요. 그죠? 많은데 일단은 생물학자들은 우리가 생물학적 종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종의 정의는 뭐냐면은 교배해서 새끼가 나와야 돼요. 그 새끼가 또 불임이 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자하고 호랑이는 만나면은 뭐가 나오지? 라이가 나오지. 근데 라이가 새끼를 못 낳아? 못 낳아. 그럼 사자하고 호랑이는 같은 종이야 다른 종이야? 다른 종이에요. 근데 우리가 있는 종을 모든 거를 다 교배를 시켜가지고 다 조사는 못 하잖아요, 사실. 예. 근데 하여간 그냥 생물학자들이 생물학적 종은 그렇게 정의를 그렇게 하는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종까지는 제가 안 넘겠어요. 워낙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환경이 달라지면은 DNA가 전체 집단에서 유전 정보가 달라지는구나. 그죠? 그러면 우리가 유전 정보가 끊임없이 세월이 흘러가면 유전 정보가 계속 달라지게 되면은 두 그룹 간에 상당한 폭이 벌어지게 되고 그게 시간이 흐르게 되면 그게 이제 서로 이제 만나가지고 교배를 할 수 없는 데까지도 가겠죠. 그게 개와 늑대의 관계일 수 있겠죠. 예. 뭐 또 질문 있습니까?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이제 흥미로운 이야기를 좀 더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